한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박선원 의원 이름을요 이명박 때부터 알았습니다. 네. 그때 유명한 인사였어요. 이름은.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예전에 가열차게 한번 싸워 보셔가지고 네.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진짜 백전노장처럼 훈련이 되신 분처럼 싸웠다. 초전에 그냥 박살내버렸다. 대선 때 인재영입이었는데 박선원이 들어갔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름만으로.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노무현의 퀴즈들이 있어. 노무현의 퀴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거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선원 의원이 아니나 싶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한덕수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노무현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노무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이따가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박선원 의원이 목격한 한덕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일단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2008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워싱턴에 있는 그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전문 연구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명박의 대사로 왔어요. 주미대사. 주미대사로. 그 집도 잘 못 주미대사로 왔어요. 그때 왜 왔냐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한미 FTA에서 소고기 문제 이거 다 짊어지고 가시오. 빨리빨리 FTA 마지막 그 뒤처리하는 거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책임지시오. 그래가지고 이명박한테 이쁨 보여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소고기 파동 있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2008년에. 그래가지고 한덕수가 주미 대사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날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셨다는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자마자 그다음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해서 바로 봉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봉화 내려가서 다른 동지들하고 함께 이제 이 대통령님 이제 국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정상을 회담했던 분들한테 이제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위원회를 꾸릴 때 전 총리 했던 사람들은 다 당연직 장례위원장으로 모시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장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래가지고 제가 반기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서 김원수 차장 겸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전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의 사망한 데를 조문을 가냐.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기를 외교부 장관 시켰지. 처음에는 자기를 외교안보 특보를 시켰어요. 청와대에 상근 근무하는. 그다음에 장관을 시켰지. 장관만 시켰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시키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새벽에 뭐 아프리카 누구 뭐 총리나 대통령하고 통화해달라면 통화해줘. 300만 불만 더 이렇게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원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 다 해줘서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답변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한덕수도 같은 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장례위원회에 그러면 고문이나 이렇게 이름만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 다 끝나고 권양수 교사님 명의로 고맙다는 서신을 이제 작성을 해서 서한을 만들어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대통령님하고 그 정상회담을 했던 총리들, 모리 총리도 있고 여러 총리들한테 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이즈미 총리방에는 갔더니 안 계셔서 그냥 그 비서실장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일본 한 바퀴 돌고 미국 가서 반기문 안 왔는데 그래도
장례 위원장을 맡아줘서 고맙다 하는 서신을 썼는데 그 뉴욕에 갔는데 만날 시간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루 더 있겠다. 또 서신 또 시간 안 된다. 와.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한 나흘 기다렸어요. 뉴욕에. 나흘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된다. 뭐 시간이 안 된다. 반기면 아니 이 권양숙 여사님 보낸 편지 한 장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10분이면 되는데. 도망 다닌 거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권 하에 이게 싫다 이거죠. 와. 노무현하고 가까웠다는 사실이 노무현 덕에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거기 비서실에 김원수가 유엔 차장 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차장 겸 비서실장인데 그 과장한테 편지 주고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회장이 스트로브 탈봇인데 스트로브 탈봇의 사모님이 이제 별세하셨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장례식은 그 공동묘지나 이런 데서 초촐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기억하는 추모회 모임을 해요. 추모회 모임을 꽤 이제 넓은 장소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한덕수가 왔더라고요. 어? 주미 한국 대사 자격으로 왔어요. 그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너무 이 고통스럽고 막 많이 울고 초췌해서 꾀죄죄했어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꾀죄죄했어. 근데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 할 때부터 총리 된 것부터. 근데 눈빛으로 인사하면서 니는 우리 대통령님 서거하셨는데 오지도 않냐. 그런 식으로 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그 행사 끝나고 한 1시간 이상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해봐야 얼마나 한 100명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몇 안 되는 한국 네, 사람이잖아요. 아니 거의 나밖에 없었어요. 아.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눈 안 마주치고 이 돌아서 1층으로 자기 차 타러 그 계단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요. 아. 그게 한덕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청와대 있을 때 알고 있던 사람은 조태영 국정원장이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은 잘 아는 반기문, 네? 송민순 외교부 쪽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요. 보면 송민순도 배신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게 야, 윤석열이 출마할 때. 저는 박선원 의원 대단한 게 그 편지를 전해주러 일본을 가고 다 사비로 가셨을 거 아니야. 네, 제 돈으로 갔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니 그 돈 누구한테 달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와.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진짜 의지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주 세력 노무현의 키즈들은 이렇게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다. 우리 아니, 죽지 이제 않는다.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모리 총리 만났습니다. 오늘 내일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총리 만나러 간다. 또 누구는 또 누카가와라고 했어요. 일본의 한일구원연맹 회장. 오늘은 누카가와 한일구원연맹 의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다 총리를 만났더니 후쿠다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 야스쿠니 신사 그럼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대통령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일본 전범들 그렇죠. 그 소위 위패를 모아놓은 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야스쿠니 신사 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그거는 곤란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다. 그럼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권 여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노건호 씨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참 진짜 그래서 그러면 오늘 뭘 했고 반응이 어땠고 그럼 여사님 이제 기억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셨구나. 외국 지도자가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의리 그러니까 있으시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기문이 제일 곤란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 호텔 값도 비싼데 정말 여인숙 같은데 자면서 제가 그러고 며칠을 있었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있었어요. 결국은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 밑에 젊은 과장한테 그 한국인 외교관이에요. 주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저도 기억을 해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미안해하는 뭐 시간이 안 된다 이해해달라 뭐 그런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지었던 그 과장 외교관을 기억을 하는데 한덕수는 안 해. 내란 국면에서 네티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선물이 박선원이다. 뭐.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국무총리 첫 번째 고건. 고건은 아마 그 전에도 국무총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리고 한덕수가 총리로 들어가거든요. 총리로 발탁했다는 건 사실 뭐 대한민국의 2인자 이 느낌이 있잖아요. 지명직이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거기다 뼈를 묻는 거예요. 진영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진보 진영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총리하던 사람이 다시 윤석열 때 컴백을 합니다. 무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10몇 년 만에 컴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도덕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진영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김영삼 정권 때 그 정세현 장관 엊그저께 나와서 또 증언하셨잖아요. 김영삼 정권이 경상도 정권이잖아. 내가 전주인 걸 숨기는 거야, 고향이. 한덕수 씨 그렇죠. 네. 네. 그래놓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고향이 전주인 걸 알리시는 분. 이게 한덕수야. 네. 부끄럽습니까? 진짜 너무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그런 기대감을 주는 한덕수라면 부끄러워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뻔뻔한데 왜 안 뻔뻔한 사람으로 봐주지 하는 걸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라니까. 오늘 국회에서 보셨죠? 네, 저 정말 그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 할 때 안 나타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무슨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둥 최근 몇 번은 이유도 안 밝히고 안 나타났어요. 말이 됩니까? 그 오늘은 갑자기 쑥쑥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뭐 추경 10조 얼마 편성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년 가을에 윤석열이 국회에 시정연설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한덕수가 대신 읽었어요. 그때 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경제가 잘 돼가지고 그 3, 4% 이상 성장하고 맞아, 그거 맞아. 비판은 야당이 잘못이다. 얼마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오늘 뭐라 그랬죠 아십니까? 경제가 0.5%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면 몇 달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죄송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초부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10조 달랑 들고 와가지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좀 빨리 심의해달라. 아니 경제가 3% 5% 성장할 거라는 거 마이너스 0.5% 됐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 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추경을 빨리 하자 그러는데 늦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런데 늦게나마라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빨리 해줘야 돼. 이런 식이에요. 12조짜리 대선운동이라고. 진짜 정말. 대선지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사전 선거운동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선거운동 하는 아니, 거죠. 세금으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라는 입장만 밝혀도 돼요. 그게 도리야. 국민에 대한 도리.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월 3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저녁에 어젯밤 11시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으면 그 정상회의에 자신도 이제 화상회의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네. 지가 무슨 정상이야 정상. 근데 어쨌든 내란 윤석열 후임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다른 폼나는 기후 정상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왜 자기 한마디 하면 딱 화면 2개 딱 놔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전 세계 한 60명이 정상에 나오면 네. 그걸 해가지고 뿌리려고 했는데 그게 12시가 되는데 대기를 시키려다가 못했다는 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일간지 편집국장을 만났는데 오늘 11시에 그 사진을 하나 멋진 걸 만들어 가지고 밤 12시에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에 그걸 찍어 가지고 밤 12시에 인쇄기에 쫙 돌려 가지고 그 사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어려울 거다고 했는데 그거 공작 하나 실패했지. 아이고. 나갈 생각이 있네요. 확실히. 그다음에 오늘 이 10시에 이제 시정 연설해서 딱 한 폼 한번 잡고 12시에는
그 본인이 대사 시절에 데리고 같이 상대했던 주미 특파원들 싹 모아서 오찬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12시 지나면은 한덕수 출마 결심 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8년에 주미 특파원이면은 몇 살이겠어요? 그 45살인 거예요 그때 젊은 평균. 네. 그럼 45살인데 왜냐하면 제가 45살에 그 갔으니까 그 45살에 지금 어원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18년 지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몇 60, 살이에요? 60대. 63세, 64세 한갑 되잖아요. 넘었네요, 다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 이상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사를 쓰냐고 다 은퇴했는데 63세 5세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기사 빨리 받아줘요. 그리고 야 편집국장한테 예를 들면 그 편집국장이 지금 51~2살이야. 어이 국장 내가 오늘 한덕수 만났는데 얘 출마 안 되는데 그래 그 출마하려면은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네. 벌써 이 사람은 완전히 낡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신 나 고소해볼 필요 없어.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고 후보 아니니까 흑적선전 아니야. 당신 지금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비판과 견제를 듣고 있는 거야. 똑바로 들어. 알고 대들어. 어저께 아니 너무 재밌다. 한덕수 출마하라고 일단 한덕수 뭐 저 출마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추대위원회. 네. 거기에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네. 광주 사람이면 다 아는 인물이 아들이더라고. 네. 박철웅의 박철웅의 아들 아들 박성섭. 네. 근데 완전 사기꾼이더구만. 기업 완전히 막 거의 사기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 그 사람 나이가 꽤 먹은 거지. 우리 어렸을 때 박철웅 씨는 조선대학교를 그냥 슈킹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도민대학이었는데 네. 사립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학 족벌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기업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업 운영하면서 뭐 온갖 사기네 뭐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한덕수 출마하라고 막 충동. 그러니까 이제 박철웅 씨인데 조선대학교 설립자가 이거를 워낙 엉망으로 족벌 경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뺏긴 거예요. 아. 이거를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박성섭이라는 자가. 그리고 그 동생이 박성현인가? 네. 델리 뉴스인가 뭔가 이건 내가 정확히 인터넷 뉴스 그 주필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 구구파의 그 논객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울대 운동권의 최좌파 수ges어요. 7, 8학번인가 7, 9학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대학교 뺏기니까 이제 이 대학교 되찾겠다고 구구파로 돌변하는데 그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전북 사람이니까 광주표를 얻어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조선대 설립한 이 집안은 물고 들어가지 않느냐 했고 추대위원장을 하는데 국민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패 세력으로만 기억을 해요. 맞아요. 아 이거는 뭐 저기 명예훼손으로 거둬도 돼요. 오늘 계속 염장을 지르실까요?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거나 한덕수의 인간성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정치 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A라고 생각해 나는. 사람에 대한 A.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오면은 탄압받는답니까? 사실 노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하고 나서 다음 정권에 주미돼서 얻어가는 건 정상이에요. 아유 인간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덕분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에 안 와가지고 그 이후에 김앤장 고문도 되고 맞아요. 그 이후에 무역협회 회장도 되고 무역협회 회장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해서 한 20억 이상 벌어갔다는 거거든. 와. 그런 자리를 결국은 받았는데 그게 배신의 대가라고 그렇네요. 본인은 생각하고 그때 정말 국장에 안 가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할 수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 한덕수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